안녕하세요. 이렇게 영어 발음 클리닉에 그 사이트에 이렇게 클릭해서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 사이트에 아마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셨을 텐데요. 제가 어떤 사람으로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발음 클리닉을 이렇게 올리면서 저는 수년간 학생들과 주부들에게 영어를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제 첫사랑이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정말 친구가 없이 지내다가 중학교 때 영어를 만나면서 제 인생이 굉장히 많이 풍요로워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랑을 누군가한테 나눠주고 싶다는 희망을 가져서 제가 어렸을 때 꿈이 중학교 영어 선생님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교육방송에 보면 이렇게 영어 선생님들 있죠, 그죠? 굉장히 부러운 분들인데요. 제 정말 꿈이 교육방송의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뭔가 영어에 꿈이 있어서 아마 이 자리에 오셨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발음 클리닉이라는 어떤 거창한 이름의 클리닉이라면 이렇게 고치는 거죠, 그죠? 감히 제가 어떻게 여러분의 발음을 고치겠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제가 좋아했던 어떤 그런 걸 여러분이 가져가실 수만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 스스로가 뭔가 한번 교정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실지도 모르겠어서 이런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이 봉천동이에요. 지금은 성현동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용산을 가려면 항상 한강대교를 거쳐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제가 항상 내가 학교를 갈 때, 내가 출근을 할 때 맨날 어떤 대교를 건너야 돼요. 한강대교를. 근데 내가 갈 때마다 거기는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10년을 가도 20년을 가도 그 다리는 계속 흔들려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는 언젠가 한 번쯤은 그 다리를 한번 다시 재건축을 해보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계속해서 그렇게 흔들리는 곳을 가고 싶은지 제가 살짝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발음이라는 거 물론 사실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외국 여행 갔다 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요. 여러분이 표정으로 말을 한다거나 여러분이 몸짓으로 말을 하거나 그쵸? 그리고 뭐 경찰의 도움을 받는다거나 영어 우리말을 또 알아듣는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그렇게 되면 사실 별로 불편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로도 하나도 불편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요번 달 한 달 영어를 배우고 말 거라면 저는 그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지금 현재 틀린 발음을 갖고 있으면 그냥 그대로 유지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앞으로도 5년 후, 10년 후 혹은 20년, 30년 후에 지금 이 시대에 공용어 하나 정도는 내 거로 갖고 싶다라는 꿈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여러분이 여러분 지금 눈으로 보이시죠? 그리고 귀로 들리실 거예요. 그리고 목으로 아마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언어에 있어서 그리고 새치 혀 갖고 계시죠? 혀. 언어에 있어서 완벽한 걸 시스템을 다 갖고 계신 거거든요. 그 완벽한 시스템으로 못 해낼 게 없어요. 발음이. 영어는 여러분보다 훨씬 작아요. 이 세상에 여러분보다 큰 건 없죠. 인간은 그 어떤 돈을 얼마나 많이 들여도 만들 수 없대요. 인간이란 로봇을 만들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소중한 여러분인데 이 영어가 여러분보다 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어가 정말로 어렵다면 아마 영어 한 사람 잘하는 사람 나오면 명단 나올 거예요. 요번에 에베레스트 등반 누가 몇 호로 성공했다고 제일 몇 번째로 아무개 씨가 성공했다고 아마 신문에 날 겁니다. 근데 영어 잘한다고 신문에 안 나죠, 그죠? 여러분 미국에 태어났으면 영어밖에 못하실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어를 받아들일 때 여러분이 좀 부담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말 들었습니다. 예전에 우리는 양반 체계에 살았죠. 서양에는 귀족과 평민 이런 노예도 있었고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죠. 인간이 서로가 차별된 신분사회요. 그렇게 되면 저는 이런 줄 알았어요. 옛날에 그 하인이 서당 근처에서 막 글 읽는 거 따라 읽으면 막 한 대 맞고 이런 드라마 본 적 있어요. 그런데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양반인데, 내가 귀족인데 하인에게 글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그 귀족이 벌을 받는데요. 왜냐면 보세요. 그 체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상하관계를 무너뜨리잖아요.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 하인만 벌을 받는 게 아니고요. 그를 가르친 귀족과 양반도 벌을 받게 되어 있대요. 그걸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충이는 솔잎만 먹어라라고 글을 아예 안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운다라는 게 특권이거든요. 지금의 아이들이나 또 지금의 성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너무 해야 될 게 많대요. 아이고, 영어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중국어도 해야 돼, 일어도 해야 돼, 3개 국어는 기본으로 해야 돼, 뭐 이렇게 해야 될 것도 많다고. 배울 건 왜 이렇게 많냐고 어떨 때는 짜증을 내세요. 그런데요, 배움은요, 우리가 지금 신분사회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공부 많이 한다고 해서 누구한테 맞아보지 않으셨죠? 지금 시대가 굉장히 열린 시대에 여러분이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거 있죠? 이게 결코 특별한 어떤 사치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지구를 저 바깥의 별에서 봤을 때요, 지구인이, 이쪽에서 태어나본 지구인이 내가 태어나보지 않은 말 하는 거에 대해서 저기 어디 화성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으세요? 아, 지구인이 지구말 좀 배워보겠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성의 A라는 곳에 태어난 사람이 자기가 배워보지 않은 B라는 곳의 말을 배워보는 거, 그거 너무 이상한 행위로 생각이 되시나요? 저는 안 그렇던데. 화성인이 화성말 좀 해보겠다는데 그게 뭐 그렇게 특별하고 이상한 일이겠습니까? 그쵸? 굉장히 내가 어떻게 보면 밥 먹듯이 당연한 일일 수 있는 거예요. 인류에 내가 우리말밖에 못한다면 우리말 하는 사람하고밖에 친구를 못하겠죠. 근데 그래도 내가 태어날 시대에 공용어를 하나 알고 있다면 각 나라에서 왜 학교에서 공용어 가르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제일 먼저 중학교 들어가서 지금은 초등학교부터 영어를 가르쳐주죠. 여러분이 한 나라의 교육부 장관이나 대통령이라면 그 학교에서 제일 먼저 가르쳐주는 언어, 뭐를 선택하시겠나요? 물론 이 세상에는 많은 언어가 있습니다. 일본어도 있고 중국어도 있고요. 뭐 인도에는 인도 말이 있을 테고 쿠바에는 쿠바 말이 있을 거예요.